우리 몸의 신경세포의 기능상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그래서 감각뉴런, 그 다음에 연합뉴런, 그 다음에 운동뉴런. 대다수의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많지. 감각뉴런도 이런 구조로 생긴 것들이 있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생긴 놈도 있었다라는 점. 이해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의 이런 구조로 생긴 이제 신경세포의 내부 구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갈 거예요. 됐지? 자, 여기 이제 그림상 이제 신경세포 하나를 보여준 거고, 신경세포를 보면 일단 세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막들은 전부 다 무슨 막으로 보면 돼요? 세포막으로 보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표현된 부분이 바로 핵이거든. 핵. 그래서 이 핵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DNA가 들어가 있고, DNA 긴 가닥을 보게 되면 각 구역별로 무슨 자들이 있고 유전자들이 있고, 그럼 이 유전자의 역할이 주로 뭘 만드는 정보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DNA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이 단백질들이 세포 내에 사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겠지. 어쨌든 이런 단백질들의 도움으로 신경세포 내부 자체에서 무슨 대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물질 대사가 진행될 수 있지. 그래서 세포의 전체 구역 중에서 DNA와 가장 가까운 부분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특히 무슨 대사가 가장 활발한? 물질 대사가 가장 활발한 부분이나 표현을 해서 신경세포에서도 가장 중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신경세포체라고 불러요. 핵이 있는 부위가 신경세포체예요. 됐지? 그럼 대다수의 신경세포체는 여기 앞에 있지? 대다수 신경세포체는 핵이 여기 앞에 있어요. 근데 감각뉴런 중에 일부는 여기에 솟아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가 바로 핵이 있는 무슨 세포체예요? 신경세포체예요. 그렇지? 대다수는 신경세포체가 앞에 있는데 감각뉴런 중에서 이런 구조로 생긴 놈이 특이하게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솟아있다고. 그렇지? 자, 어쨌든 신경세포체고, 그 다음에 현재 세포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사방으로 뻗어져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길게 뻗어져 있는 구조하고 이런 식으로 짧게 뻗어져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뻗어져 있는 구조 자체를 돌기라 불러요. 돌기 중에서 가장 긴 돌기를 축삭돌기라 불러요. 축삭돌기. 삭자가 무슨 삭자냐면 동아줄 삭자예요. 그렇지? 동아줄처럼 굉장히 길다는 얘기인데, 이 돌기가 쭉 이어지다가 끝에 가게 되면 막 갈라지죠. 그래서 여기를 축삭돌기 말단이라 불러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건 긴 돌기고, 이제 여기 신경세포체에서 뻗어 나오는 짧은 돌기들이 있지. 이 짧은 돌기가 나뭇가지 형태를 닮았다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돌기라 불러요. 가지돌기. 됐죠? 그래서 내 몸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이 가지돌기에서 주로 뭘 수용하는 부위냐면 자극을 수용하는 부위예요. 주로 자극을 수용하는 부위. 됐지? 나중에 실험을 할 때 신경세포체는 말단의 가장 마지막 부분 빼고 어느 곳을 자극을 주든지 간에 이 자극을 모든 지점에서 다 뭐 할 수 있냐면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에서 신경세포가 존재할 때는 주로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서 축삭돌기를 통해서 이동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 몸에 존재할 때는 가지돌기가 주로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표현을 해. 됐지? 다시 한번. 실험상에서는 어느 곳을 자극을 시켜도 그 자극은 모든 지점에서 다 뭐 할 수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데, 내 몸의 구조상 특히 이곳에서 자극 수용을 많이 해준다고. 되니? 그치? 자, 그 다음에 신경세포를 통한 정보 이동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는 이 다양한 자극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하나의 신호로 바꾸기 때문인데, 무슨적 신호로 전부 다 바꿔버리냐면 전기적 신호로 바꿔요. 그렇지? 우리가 평상시에 통신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호를 다 전기적 신호로 바꾸잖아. 우리 신경세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자극이 수용이 되면 여기서 무슨적 신호가 발생을 해요. 전기적 신호가 발생을 하면 이 전기적 신호가 여기서만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그 신호들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발생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주로 무슨 돌기를 타고 축삭돌기를 타고 축삭돌기 말단 쪽으로 주로 이제 정보 이동하는 거. 이해됐지? 그래서 하나의 신경세포 내에서는 신호가 무슨적 신호로? 전기적 신호로 이동되는데, 이 현상을 뭐 된다라고 표현하냐면 전도된다라고 그래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전기적 신호가 발생을 했어요. 신경계에서 신호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뭐라 표현하냐면 흥분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야. 세포 하나에서 신호가 발생하는 걸 흥분이라고 그러고, 그럼 여기서는 신호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도를 무슨 전도? 흥분의 전도다 표현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축삭돌기가 굉장히 긴 놈은 대략 몇 미터짜리가 있냐면 1미터짜리가 있어요. 신경세포 하나가 길이가 대략 1미터까지 가는 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세포 하나가 길이를 굉장히 늘리게 되면 축삭돌기의 두께는 그만큼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외부적인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쉽게 축삭돌기가 뭐 할 수 있어요? 끊어져 버릴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거를 감싸는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돌돌돌 감싸는 구조고, 계란말이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집이라 표현하냐면 마리집이라 불러요. 마리집. 그렇죠? 이때 이제 마리집 안쪽을 보면 여기 동그란 거 하나 보이지? 이 동그란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핵이에요, 핵. 그렇지? 그럼 마리집 하나 자체가 바로 뭐 하나였다는 얘기냐면 세포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럼 신경세포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림상 몇 개의 세포가 둘러싸고 있는 구조예요? 4개의 세포가 둘러싸고 있는 구조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걸 무슨 세포라 부르냐면 슈반세포라 불러요. 그렇지? 그럼 마리집이 존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긴 축삭돌기를 뭐 해주는 역할이에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현재 마리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가 무슨 돌기예요? 축삭돌기고, 축삭돌기 안쪽을 채우는 게 아니라 축삭돌기 주변을 이렇게 돌돌돌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이해됐지? 여기가 이제 핵이 보이는 거고. 이해되냐? 그럼 전기적 신호는 세포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포 안을 통해 지나가거든. 이해됐지? 그치? 구조이고.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와서 그 마리집의 역할이 뭐를 보호한다고? 축삭돌기 보호한다고. 그럼 보통 마리집을 갖고 있는 신경세포는 보통 축삭돌기가 보통 뭐한 것들이? 긴 것들이 마리집을 보통 갖고 있어요. 그러면 축삭돌기가 굉장히 짧은 신경세포도 존재하는데 이런 신경세포는 굳이 마리집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또 주의할 점은 그럼 축삭돌기가 긴 모든 신경세포는 100% 마리집을 갖고 있다. 는 아니에요. 주로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마리집이 존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마리집이 존재하게 되면 이놈의 역할이 이제 절연체 역할인데, 절연의 뜻이 뭐니? 전기적인 흐름을 막아버린다는 뜻이지.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발생한 전기적 신호가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얘가 막아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전기적 신호는 축삭돌기 내부로 이동하는 거지. 아까 구조 봤듯이 여기는 축삭돌기 주변을 감싸기 때문에 이놈 자체가 축삭돌기 내부에 있는 전기적 신호를 막는 게 아니에요. 됐지? 그럼 여기 내부에서는 마리집이 있는 부위에서는 전기적 신호가 이동하는 속도가 살짝 보이냐면 빨라져요. 그렇지? 여기서 또 전기적 신호가 발생을 하고 이 신호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겉에서 보게 되면 마리집을 건너뛰어서 마치 전도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뛰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뛰어가는 건 아닌데 마치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런 전도를 무슨 전도라 표현하냐면 도약 전도라 불러요. 그래서 절연체가 존재하게 되면 무슨 전도를 유도시켜서 도약 전도를 유도시켜서 무슨 속도를 빠르게 해요? 전도 속도를 빠르게 해요. 그렇지? 나중에 원리는 설명을 해줄 거고. 그렇지? 이때 절연이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나중에 설명을 할게. 자, 그 다음에 현재 마리집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보면 축삭돌기에서 마리집에 둘러싸여져 있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 그렇지? 노출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걸 무슨의 결절이라 하냐면 랑비의 결절이라 불러요. 사람 이름이에요. 랑비의 결절.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보면 전기적 신호가 축삭돌기에서 출발을 해서 무슨 결절에서만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 랑비의 결절에서만 발생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 이해됐지? 이때 도약이 영어로 보니 점핑이에요. 점프한다고. 마치 점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런 건 아니고. 이해됐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전기적 신호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 전기적 신호가 다음 신경세포로 뭐 돼야 돼? 연결돼야 되겠지? 그지? 그렇지? 다음 신경세포가 이렇게 잇따라 가정을 하면 여기는 세포 주변이지? 여기는 세포 내부가 되고 그럼 세포 주변을 우리가 무슨 액이라 부르면 돼요? 조직액이라 부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전기적 신호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기는 끊겼기 때문에 여기는 전기적 신호로 정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를 분명히 신호를 가야 되니까 여기를 이동할 수 있는 신호의 종류를 바꿔야 되겠지. 여기는 체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호를 살짝 바꿔주는 거지. 살짝 바꾸는 방법이 축삭돌기 말단 쪽에 오게 되면 이 전기적 신호에 맞게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특정 무슨 물질을 분비하게 되냐면 화학 물질을 분비하게 돼요. 그럼 이 화학 물질이 여기 조직액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있는 무슨 돌기를 자극하는 거야? 가지 돌기를 자극하면
이 가지돌기는 하나의 자극으로 수용을 해서 다시 무슨적 신호를 발생시켜서 정기적 신호를 발생시켜서 다시 전도를 유도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됐지? 그치? 그래서 하나의 신경세포 사이 이 공간에서 정보가 이동될 때는 무슨적 신호를 이동하는 거고 화학적 신호를 이동하는 거고 이 현상을 뭐 된다 표현하냐면 전달된다 그래. 이됐지? 전도와 전달을 헷갈려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화학물질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뭘 시키는 거예요? 분비시키는 거지? 분비가 되는 순간 무슨적 신호가 발생하는 거예요? 화학적 신호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신호 발생하는 것 자체를 뭐 했다 표현한다고? 흥분되었다 표현한다고. 그래서 이 전달을 무슨 전달이라고 그래요? 흥분의 전달이라 표현한다고. 이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전달에 관여하는 이 화학물질이 무슨 전달 물질이니까? 흥분의 전달에 관여하는 물질이니까 이 화학물질을 무슨 전달 물질이라 불러요? 흥분 전달 물질이라 불러주는 거죠. 흥분 전달에 관여하니까. 됐지? 또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에서 전달에 관여하는 물질이니까 이놈을 신경 전달 물질이다 표현하게 돼요. 신경세포 사이에서 전달에 관여하는 물질이라고. 됐지? 그럼 이때 흥분 전달 물질 또는 신경 전달 물질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뇌 속에는 굉장히 많고 여기 대표적인 뇌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학 물질이 아세틸콜린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것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종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체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흥분 전달 물질이에요. 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흥분 전달 물질은 축삭돌기에서 분비를 하지. 그럼 이 분비된 흥분 전달 물질은 다음 가지돌기가 하나의 자극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지. 이거 반대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즉 여기서 분비된 흥분 전달 물질이 다시 축삭돌기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겠지. 하지만 이놈은 이걸 자극으로 뭐 하지 않는다고? 수용하지 않는다고. 축삭돌기 말단은 이놈을 하나의 자극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됐지? 그리고 가지돌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수용만 하는 거지 이놈들이 이놈을 직접 뭐 하지 않아요? 분비하지 않아요. 알았지? 얘는 분비만 하고 얘는 뭐만 하는 거야? 수용만 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흥분 전달의 방향은 이 현상 때문에 항상 정보가 이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절대 반대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흥분 전달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단방향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됐니? 그치? 근데 이제 전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험상에서 여기다가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을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이 수용된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이 발생을 해서 이 전기적 신호가 양 방향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퍼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 표현을 해요? 무슨 방향? 양방향이라 표현을 해요. 됐지? 근데 이놈들이 이렇게 가면 다음 축삭돌기에서 무슨 물질을 분비시켜주고 흥분 전달 물질을 분비시켜주면 다음 신경세포로 정보가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이동해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쪽으로 전기적 신호가 정보가 가면 여기서는 화학 물질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분비할 수 없으니까 여기 정보 이후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전체적인 정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주로 가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해됐지? 그래서 위에 신경세포의 연결 구조를 보면 여기가 바로 아까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축삭돌기 말단이고 여기가 가지돌기 쪽이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 자극을 주면 정보가 여기까지만 가다가 뭐해? 멈추지. 여기는 정보가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중간에 이런 공간들 때문에 전체적인 정보 이동 방향 어느 쪽으로만? 이쪽으로만 주로 간다고 표현하는 거. 이해됐니? 됐지? 자, 그 다음에 감각 누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현재 이게 감각 누런 중에 좀 특이하게 생긴 놈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생긴 놈에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세포 있다고 그러냐? 감각세포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감각세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세포는 특이하게 생겼고 여기가 무슨 세포체? 신경세포체지? 그럼 얘가 무슨 돌기예요? 축삭돌기예요. 그럼 얘가 축삭돌기 말단이지. 그럼 여기를 뭐라 불러요? 가지돌기라 불러요. 여기가 가지돌기라고. 여기는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뻗어 있잖아. 여기에 가지돌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이해되니? 대다수의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 있는데 이놈은 특이하게 가지돌기가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오케이? 이제 구조를 보여준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흥분의 전달이고 여기가 흥분의 전도인데 흥분의 전도 속도하고 흥분의 전달 속도를 비교하면 뭐가 빠를 것 같아요? 전도가 훨씬 빨라요. 이 됐지? 그렇지? 이것 때문에 신경세포는 정보 속도를 빠르게 이동시키려면 최대한 이 공간의 개수를 줄여야 돼, 늘려야 돼? 줄여야 되겠지? 그치? 참고로 이 공간의 이름이에요. 이 공간의 이름을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공간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시냅스라 불러요. 사람 이름이에요. 시냅스. 됐지? 시냅스. 그 다음에 시냅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이걸 무슨 절이라 표현하냐면 신경절이라 불러요. 됐지? 그치? 시냅스 신경절. 그래서 현재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은 역할이 정보에 대한 이동만 관여하는 거지. 그래서 감각뉴런은 자극에 대한 정보를 연합뉴런한테, 운동뉴런은 연합뉴런으로부터 뭐에 대한 정보를, 명령에 대한 정보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애들은 분석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정보 이동 속도를 굉장히 뭐야 돼? 빠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은 최대한 중간에 있는 뭐의 개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냅스의 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길이 자체를 보여놓은 거예요.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지? 그래서 운동뉴런과 감각뉴런들은 이런 역할 때문에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주로 무슨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마리집을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많지. 됐지? 그럼 중간에 있는 연합뉴런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연합뉴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길이를 뭐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얘는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이놈들은 뭐 해야 되거든? 분석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뇌 속의 공간을 보면 한정된 공간 안에다가 연합뉴런을 최대한 많이 채우려고 노력한 거야? 최대한 적게 채우려고 노력한 거야? 최대한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한 거지. 이유가 이놈들은 무슨 속도가 빠르려면, 분석 속도가 빠르려면 연합뉴런의 개수를 뭐 해야 돼요? 늘려야 되거든. 이놈의 숫자들이 많아야 분석 속도가 뭐해질 거거든? 빨라질 거거든. 그러면 뇌라는 공간 속에서 사방 군데에서 감각뉴런으로부터 뭐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요? 자극에 대한 정보가 사방에서 들어오지. 그럼 여기서 들어온 정보들은 전부 다 무슨 뉴런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뉴런도 연결되어 있고, 이 연합뉴런들이 이 분석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려면 이놈들이 개수도 늘려야 되지만 이 연합뉴런들끼리 구물형 구조로 굉장히 복잡하게 뭐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즉 회로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같은 정보를 주더라도 분석하고 판단하는 속도가 굉장히 뭐해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이랬죠? 그래서 애들은 개수를 줄이면서 지들끼리 연결 구조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지. 그러면 연합뉴런들끼리 계속해서 연결시키면 연합뉴런들은 오히려 뭐의 숫자를 늘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시냅스의 숫자를 늘리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빠르게 분석해낼 수 있다고. 이랬지? 그래서 이 연합뉴런들의 연결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판단 능력이나 분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동일한 양의 합승량을 줘도 그 합승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너희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부터 되지?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이 대략 나이로 따지면 몇 살까지? 20살까지 이 복잡성을 계속 늘릴 수 있는 나이대. 그렇지? 이 복잡성을 굉장히 많이 늘리려면 뭐를 많이 해야 돼?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복잡해져. 이해됐지? 그지? 나중에 보면 여기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연결되려면 시냅스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시냅스 형성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성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외국어, 영어 지문을 보게 되면 간혹 이런 지문들이 나와요. 시냅스 숫자를 늘려야 판단 능력이 좋아진다고. 이게 복잡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지? 지금도 많이 노력해야 돼요. 잠포자면 복잡해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니? 그렇지? 예를 들면 너희들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 어머니 태아 시절에 가장 뭐부터 만들어요? 심장하고 뇌를 가장 먼저 만들거든. 뇌를 가장 먼저 만들어야 판단 능력이 가능해지겠지. 그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복잡성이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다 뭘 하게 되는 거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나랑 대화가 되는 거지. 이게 됐지? 그리고 더 노력하면 전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치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게 훨씬 더 복잡해지네. 이게 됐냐? 됐지? 일단 많이 노력하세요. 뭐 해야 된다고? 고민해야 된다고. 이게 됐지? 어찌됐든 연합뉴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 속에다가 최대한 이놈의 숫자를 늘려 노력을 해서 길이를 줄여 노력을 한 거고, 그래서 이놈들은 주로 뭘 갖지 않아요? 마리집을 보통 갖지 않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됐니? 그치? 그런 흐름으로 잡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방향을 봤을 때 시냅스를 기준으로 하잖아. 시냅스 기준으로 했을 때 흥분의 전달 방향을 보게 되면 정보는 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시냅스 입장에서 여기 앞에 있는 뉴런을 뭐라냐면 시냅스 앞에 있는 뉴런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냅스 전 뉴런이라 불러요. 시냅스 전 뉴런. 됐지? 그럼 이쪽 뉴런은 정보가 뭐 하는 쪽이야? 가는 쪽이잖아. 그래서 방향을 뒤로 잡아요. 그래서 이 뉴런을 시냅스 뒤에 있다 그래서 무슨 뉴런이라고 그래? 시냅스 후 뉴런이라 불러줘요. 됐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시냅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 시냅스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앞이 되고 얘가 뒤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시냅스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냅스 전 뉴런. 얘는 시냅스 후 뉴런이 되는 거. 됐지? 그럼 신경절 이름 따볼게요. 이것과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니까? 신경절이니까 이거는 무슨 절 전 뉴런? 신경 절 전 뉴런 하면 되는 거고, 이놈은 신경절 후 뉴런 하면 되겠지. 이때 신경을 생략시켜요. 그럼 뭐야? 절전 뉴런, 여기는 절후 뉴런이 되는 거예요. 됐지? 시냅스 기준으로 여기는 뭐? 절전 뉴런, 여기는 절후 뉴런이 된다고. 됐지? 그렇지? 흐름 잘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상 구분할게요. 치우되죠? 자, 보면 현재 이 신경세포와 이 신경세포의 구조적 차이를 보면 여기는 마리집이 있고 여기는 마리집이 없지.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신경세포를 마리집 신경이라 불러요. 됐지? 얘는 마리집 없는 신경이라고 그래서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그래요. 민문이 뜻이 무늬가 없다는 뜻이지? 마리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됐지? 그럼 뉴런을 분류시켜 볼게요. 항상 분류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거든. 분류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첫 번째, 뉴런을 기능상으로 분류시켜 볼게요. 몇 가지니? 세 가지 있지? 뭐? 감각, 그 다음에 연합, 그 다음에 운동이 있어요. 그럼 뉴런을 구조상으로 분류시키면 마리집 신경하고 민마리집 신경이 있어요. 이게 됐지? 그치? 하나 더 해볼까? 시냅스 기준으로 하면 시냅스 전 뉴런, 시냅스 후 뉴런 나누는 거죠. 됐지? 기준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달라져요. 이게 됐지? 어쨌든 이거 두 가지 주로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위에 그림에서 이게 이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그 다음 운동 뉴런이잖아. 기능상으로 내가 마리집이 있대요. 그러면은 구조상으로 마리집 신경, 기능상으로 감각 뉴런이 되는 거지. 얘는 마리집이 없어요. 구조상으로 민마리집 신경이면서 기능상으로는 연합 뉴런이 되는 거죠.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리집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민마리집 신경이면서 기능상으로는 운동 뉴런이 되는 거고. 이해되니?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래요. 일단 여기에 목적은 정보가 어떻게 가는지를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정기적 신호를 이동하는 뭐의 원리하고 전도 원리하고 그다음 뭐 전달 원리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됐지?